네, 지금은 이제 혈액에 작용하는 약물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항응고제, 그러니까 지혈제, 이런 항응고제랑 이제 항혈소판제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먹는 약으로는 흔히 와파린 많이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 그거 말고 이제 주사제로 사용하는 건 헤파린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와파린이랑 헤파린의 차이점이랑 또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라고 해서 도악, 노악이랑 도악 이런 순으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와파린이죠. 항응고제인 약물로서 피오메드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간에서 비타K라는 그 저희가 이제 지혈할 때 사용하는 그 제제들 있죠. 비타K 작용을 억제해서 항응고의 효과를 증가시켜줍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항응고 작용을 증가시켜줍니다. 말 그대로 항혈전제 또는 뭐 항혈소판제라기보다는 항응고, 말 그대로 그 혈액이 굳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증가시켜주는 약이고요. 이제 새롭게 생긴 혈전을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거지 생긴 거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뚫어주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새롭게 생기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주로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정맥혈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맥혈관에 작용을 하면서 이제 엠볼리즘이 생기는 것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와파린이라는 약품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녁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이제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왜 저녁 시간에 복용하는 걸 권장을 하냐? 아무래도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간에는 일단 일상적인 활동을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디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최대한 그 효과를 조금 그뭐 멍들고 이런 거를 조금 줄여주려고 하려고 하는 거라고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당성은 가장 그게 근본적인 타당성이고 그거 말고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아침이나 점심 이때는 뭐 일하면서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니까 저녁에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뭐 일반적인 환자분들이라면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그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게 조금 챙겨 먹기는 편하겠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복용하는 걸 권장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복용 중에는 일정하게 이 INR이라는 수치를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INR이 뭐냐면 혈액이 얼마나 빨리 응고되는지 보는 국제 표준화 비율이에요. 정상은 보통 1.0을 타겟으로 보는데 이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항응고, 말 그대로 혈전이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1.0을 타겟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2.0이나 3.0까지 그 타겟으로 보고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인공 판막을 그 삽입한 대상자에게는 2.5에서 3.5까지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INR 수치보다 이제 더 높다라는 거는 응고가 더 잘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높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출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약물을 감량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INR 수치가 타겟에서 낮으면은 증량해서 약을 봐야겠죠. 이게 와파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헤파린. 똑같이 항응고제, 생긴 것을 뚫어주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이고 주로 이제 주사제로 사용을 하죠. IV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루이드 믹스해갖고 인퓨전 펌프로 맞춰서 주게 되고요. 이제 응고인자들이 결합해서 응고를 억제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주로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서브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렉산이라는 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에녹사파린이라는 헤파린 제제를 사용한 그 상품명의 약이고요. 이제 정규로 만약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수술 전에 스탑하고 수술 후에 줄지도 확인해 줘야겠죠.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언제부터 스탑할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OP 끝나고 나서 뭐 하루 뒤에 줄 건지 이틀 뒤에 줄 건지, 아니면은 환자 OP 하고 랩 팔업을 한 다음에 바로 줘도 되는지 보고 꼭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와파린이 이 INR 수치를 보고 팔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APTT, 활성화된 프로트롬빈 타임이라고 해서, 요거 이 랩 수치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주고, 만약에 헤파린을 사용하는 대상자라면 60에서 80초 정도를 타겟으로 보고 주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똑같이 만약에 APTT가 너무 낮아져 있다라는 거는 약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 증량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너무 높아져 있다, 수치가 너무 높게 올라가져 있다 하면은 약을 조금 감량할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랑 주사제로 쓰는 항응고제를 봤고요. 다음은 이제 노악, 도악이라고 부르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똑같은 말이에요. 노악이랑 도악 똑같은 말이고, 노악은 넌 비타민 K 안티고니스트 오랄 안티코아굴레인트, 말 그대로 그 비타 K 쪽으로 해갖고 작용하지 않는 항응고제, 먹는 항응고제를 의미하고, 이제 도학은 그냥 다이렉트 오랄 안티코아귤레이트 레이언트라고 해서 그냥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누구는 도학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노학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 없고, 사실 두 개는 같은 의미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응고인자 중에 저희 10번에 해당하는 응고인자에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 그 노학 도학의 기본적인 기전이고, 그 중에서도 이 노학 중에 프라닥사라는 약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트롬빈에도 작용을 해서 문제가, 그 항응고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고, 왜 사용을 하냐 하면은 기존의 헤파린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그 와파린에 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비교적 반감기도 짧아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보시면은 실제로 복용하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아까도 뭐 저녁 시간 이후에 정규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는 걸 권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 하루에 한 번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하루에 한 번만 복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노악이나 도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도 짧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빨리 사라지고, 실제로 복용하는 거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주로 계속 팔로우를 안 해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냐면 DVT라든지 PT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APB 좀 고령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AP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혈액 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스트로크도 예방하려고 사용하는 약입니다.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팔로업을 해주긴 하는데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의사들마다 조금씩 본인들이 원하는 그 타이밍이 있긴 한데, 주기적으로 막뭐 3일에 한 번 한다든지 4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 뭐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렐토, 이클리스, 릭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번 항응고 인자를 보는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INR을 팔로우할 수도 있고요. 프라닥사 같은 경우에는 DTT라든지 PTT 검사를 보면서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키스, 릭시아나, 요게 대표적인 약의 상품명이고요. 뭐 옆에는 성분명이에요. 리바록사반, 뭐 아픽사반, 에독사반, 그리고 다디가탄,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가지 약품이 있고, 보통 본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프라닥사는 잘 못 봤어요. 저는 프라닥사는 좀 많이 못 봤고, 자렐토, 릭시아나, 엘리키스 이렇게 세 가지 보통 많이 사용하시고, 그 중에서도 좀 빈도수가 굳이 높다라고 따지면은 저는 봤을 때 엘리키스랑 릭시아나가 좀 더 많긴 한 것 같거든요.
요거는 약물 기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약도 다르고 그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고르는 약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종류의 약이 노악, 도악에 포함이 되고 왜 와파린을 사용하지 않고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지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로 다만 이제 어쨌든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사용할 때 신장 기능 뭐 예를 들어서 EGFR이라든지 비행 크레아틴이라든지 이런 수치를 보면서 증감량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전 용해제는 요거는 제가 본원에서 약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항혈소판제 볼게요. 항혈소판제. 지금까지는 항응고제였어요. 항응고제. 그러니까 응고인자를 막아서 생기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약들이었다면은 요거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항응고 효과를 보는 약들이고요. 보통 어떤 약들이 사용되냐? 선생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도그렐이라든지 실로스타 요렇게 세 가지 약 본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색전증이라든지 뭐 PCI 이후에 그 색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복용을 하고 본원에선 PCI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PCI 말고 이제 색전증 위험이 높으신 분들, 엠볼리즘 위험이 높은 분들 또는 이제 엑스레이상이나 CT상에서 PT의 소견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룰아웃 PT 같은 경우. 그래서 더 심해지지 않게끔 복용하게끔 해서 주는 약들도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봤었던 약들은 뭐 와파린이라든지 헤파린이라든지 도악이라든지 이런 항혈소판제는 기본적으로 환자 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약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뭐 환자 체위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처치를 할 때라든지 조금 더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레팔롭도 하면서 검사 결과도 봐주셔야 되고요. 사용하고 뭐 환자 석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린에서 헤마추리아가 보인다거나 하면은 바로 노티하고 약을 더 증감량 하실 건지 중단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추가하실 건지도 확인해 주시는 게 간호사의 그 저희 쪽 ICU에서는 주로 하는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리면 OP 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 포스트오피 케어 환자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인계를 듣다 보면 뭐 이 환자 OP 며칠 전부터 뭐 아스피린 중단했다, 클로피드그렐 중단했다. 그리고 보통 드레인을 갖고 나오시는 경우에는 드레인백을 갖고 나오시는 경우에는 그 드레인백을 유지하는 동안에 따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아요. 뭐 워낙에 심장 기능이라든지 좀 그런 스트로크 조금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주치의나 심장내과의 컨펌을 받고 나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일반적으로는 드레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약들을 잘 복용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드레인에서도 계속 쏟아져 나올 수도 있죠. 지혈이 안 되고 가능하면 보통 복용하는 시점은 그 드레인을 제거한 이후에 복용한다라는 거까지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인슐린 제제, 당뇨병성 제제로 넘어가고 이후엔 혈압약 순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